네, 오늘 이번 채널 개국 방송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방송입니다. 음, 저는 길경입니다. 예, 길경으로 알려져 있죠. 네, 옛날 얘기가 됐는데 어, 다시 이제 요즘 이제 유튜브가 이제 대세잖아요. 전에 뭐 카페, 뭐 네이버 카페, 뭐 다음 카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고 지금 이제 유튜브 시대가 왔는데 저도 뭐 한번 해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해야 될 또 의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물론 장비는 그 이전에 이제 다 갖춰져 있었는데 너무 어려운 부분이니까 유튜브 방송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망설이다가 어제부터 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뭐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볼 생각인데 굉장히 노동력도 많이 들고 힘들어요. 해보니까 눈도 아프고 이제는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어제 방송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오늘 11일자 방송 준비한 것이 12일에 이제 방송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저를 보신 분들도 있고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뭐 시절이 이제 하수상하니 이제 이런 것들요. 요즘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에, 격변, 폭풍 뭐 이런 뉴스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추적해 보는 것도 시대의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방송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하여튼 뭐 처음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많겠지만 어여삐 보아주시고 저로서도 뭐 자료를 축적하는 차원에서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에, 여러분 보시는 분들도 즐겁고 또 유익해야 되겠지만 저도 또 유익한 면이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그렇게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론이 이제 길었습니다. 그러면 뉴스 개측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CNN은 11월 10일 익명의 미국 관리가 최근 도착한 북한군을 포함해 러시아는 며칠 내로 우크라이나에게 빼앗긴 쿠르스크 지역에 대해 대규모 공격을 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 NYT는 약 5만 명의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이번 공격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1월 9일 약만 1000명의 북한 군인이 이 지역에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다는 소식은 그간 가짜 뉴스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5일 러시아군이 북한이 보낸 병력으로 3,000명 규모의 대대급 부대를 편성 중이라고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보도하면서 진실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참전 북한 군인 규모는 3,000명 정도였으나 현재는 10,000명 규모로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군이 참전하였는가 여부와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는 증명되지 않은 채 주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북한군이 이처럼 대규모 파병이 확실하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지전에서 국제전으로 변모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대규모 북한군의 참전은 그 발화점이 되기 때문에 요주의 대상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 6월 18일 방북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두 번째로 회담한 바 있습니다. 첫 양국 최고 지도자 간 회담은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약 9개월 만에 두 번째 회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회담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군사적 피해 등으로 국가적 위기에 몰린 러시아가 이 위기를 해소하려는 차원으로 북한의 지원이 절실하고
그래서 새로운 북러 관계 설정이 필요하여 두 번이나 만나게 되었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첫 번째 회담 당시 자동 참전 수준의 북러 군사 조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된 것으로 보이는 두 번째 회담 이후부터 미국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면 총알바디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10월 13일 밤 영상연설을 통해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같은 정권 간 동맹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이것은 단지 무기 이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북한 사람들을 점령군 러시아 군대로 보내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뉴스를 봤습니다. 북한군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1만 명, 뭐 1만 1,000명 이렇게 이제 파견을 한다. 파병이 되겠죠. 이제 그 문제가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가지고 지금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유럽 쪽에서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협박성 발언도 북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만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작 이제 실제로 북한이 참전하였는가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주로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당국 쪽에서 이제 정보 이제 그쪽에서 이제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파병되었는가 이제 그런 문제는 약간 이제 정황상으로는 파병된 것 같기는 한데 하게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은 아직 좀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도 이제 비살상 무기에서 이제는 또 이제 공격적인 무기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과거에 또 참전한 적이 있지요. 베트남 전쟁. 그때 1964년 5월 그때쯤 되잖아요. 미국의 요청으로 25개국이 이제 베트남에 이제 미국을 지원해서 참전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국도 포함이 됐고요. 그때 이제 5월, 이제 9월 달에 이제 태권도 교관을 시작해가지고 태권도 교관이 먼저 참전을 했지요. 그러다가 1년 뒤인 1965년부터는 이제 맹호 부대, 청룡 부대, 그리고 병마 부대가 이제 파병이 되었습니다. 그 파병 인원은 연 인원 30만 명, 순간 최대 인원은 5만 명 수준으로 파병이 되었습니다. 굉장한 파병이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북한이 이제 1만 명이 이제 파병되었다. 순간 1만 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한국이 이제 베트남전에 참전한 것에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아직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 물론 1만 명이면 굉장히 크죠. 자국의 소중한 인원을 사지가 될지도 모르는 곳에 보낸다는 것은 큰 결정을 해야 되고 큰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만약에 북한 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를 도와서 참전을 했다. 이렇게 되면 단지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국지전 개념을 넘어서게 되잖아요. 이제 국제전쟁으로 소위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3차 대전, 저도 뭐 당초부터 3차 대전을 이제 염두에 뒀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3차 대전으로 간다면 그 발화점은 이제 북한의 참전이 되는 것이어서 참 묘한 일입니다. 그러나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1월 7일 선거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내 끝내겠다.
고 공언하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격화시키지 말라고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은 통화에서 유럽 대륙의 평화라는 목표에 대해 논의했으며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을 논의하는 후속 대화에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는 현재의 전선을 동결하고 비무장지대를 조성하며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유예하는 등 휴전 협상안이 거론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전을 24시간 내 끝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구체적인 종전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고 다만 우크라이나가 양보했어야 한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의 입장이 러시아가 점령한 돈바스,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자포리자, 헤르손 4개 영토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포기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으로서 트럼프 당선인의 현재의 전선을 동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선거 기간 동안이나 당선된 이후나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푸틴과의 통화 등 실질적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유럽연합과 나토가 위기에 빠질 수 있어 난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뉴스 봤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었지요. 예, 그 전 기간에 이제 대통령을 하다가 또 못하고 있다가 또 이제 이번에 새로 당선이 되었는데요. 지난 당선 시기에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북한하고의 관계가 다른 미국 대통령들과는 좀 많이 달랐어요. 서로 만나기도 하고 그때 이제 베트남인가요? 싱가포르인가요? 뭐 만나기도 하고 싱가포르 냈죠. 만나고 이제 그랬던 장면들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또다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 시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또 중동에 이스라엘 하마스 또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은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좀 울퉁불퉁합니다. 좀 일반적인 그런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좋게 말하면 뭐 창의적이고 뭐 혁신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상한 생각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어서 좀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대통령이 지금 이제 당선이 되어서 이제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푸틴하고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당선인 신분에서 통화를 한 건데요. 이제 푸틴에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격화시키지 말아달라 이제 이런 이제 요청을 했다고 해요. 서로 뭐 축하도 나누고 이제 했겠지만은 이제 이런 발언은 트럼프가 이제 당선인 시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내에 끝내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발언한 적이 있는데 현 수준에서 이제 전선을 동결하고 뭐 휴전 협정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고 물론 이제 당선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이제 행사가 되겠지요. 예를 들면 뭐 지원을 끊는다든지 이제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는데요. 그는 이제 국제관계는 그렇게 또 간단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트럼프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11월 11일 명태균 사태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추가적인 제보를 하였습니다. 2022년 6일 지방선거 때인 당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집인 아크로비스타의 예비 후보자
2명 내지 3명을 데리고 가 인사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혜경 씨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 두세 분 정도는 서울로 데리고 와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당시 당선자를 보여준다고 인사를 시킨 적도 있다. 이분들한테 공천을 받아줄 거라고 확답까지 했다더라고 주장했습니다.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고 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 책임자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 여러 제보를 하여 국제적인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81차례에 걸쳐 3억 7,5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의 여론조사를 올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하기도 했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도와줬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김영선 전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준석 국회의원, 나경원 국회의원 등 여러 정치인들이 명태균에게 예속된 듯한 느낌을 갖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증명되지 않은 채 강혜경 씨 주장에 머물고 있으며 당사자인 명태균 씨는 인정하다가도 부인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어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일반적인 인식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는 지난 최순실 사태 이후 또다시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네. 명태균. 참 이름이 참 좋아요. 지금 이제 그 강혜경 씨가 이제 명태균 씨와의 어떤 뭐 그런 이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모양인데요. 지금 이제 강혜경 씨가 이제 폭로를 하면서 명태균 씨가 등장하고 그 내용들이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정치인들 특히 뭐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윤석열, 김건희 등과의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폭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간에서는 굉장히 기출을 주목받고 있는데 일단은 명태균 씨는 처음에는 인정을 했다가 또 다시 부인하고 이제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요 사태가 그 내용으로만 보면 만약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순실 사태 때도 그랬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일개 이제 범부에 지나지 않는 사람에게 말을 듣고 정치나 또 외교 행정을 했다는 것이 참 믿어지지 않았는데요. 당시 이제 공황장애를 뭐 공황장애라고 쓰기도 했던 그런 분이셨는데 최순실 씨가 이제 또 명태균 씨가 또 뭐 그와 유사한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아직은 더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도대체 실제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또 그 영부인 어떤 구체적인 관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국한되지가 않더라고요. 뭐 이번에는 뭐 이준석이라든지 원희룡 뭐 이런 분들까지 다 뭐 관련이 있어요. 근데 뭐 사람이 서로 뭐 관련이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은 그 관련된 관계에서는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옳지 않은 방법들 또 비상식적인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그동안 이제 천공 그죠? 천공 저는 천공을 하면 이전에 얘기를 들어서 알았어요. 뭐 홍익인간 하고 뭐 홍익인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가 뭔 홍익인간을 안다고 그러나 이제 그러고 말았던 사람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뭐 명태균 씨가 이제 등장하면서 천공보다는 명태균 씨가 레벨이 높은 거 아니냐, 상위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오가고 있습니다. 그냥 사기꾼인지 뭐
아니면 실제로 뭐 어떤 뭐 거대한 흑막이 있는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명태균 씨, 강혜경 씨를 통해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좀 놀랍고요. 이 사태가 이제 어떻게 번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명태균 씨와의 그런 부적절한 관계가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굉장히 정치사회에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가 있어요. 거의 뭐 혼돈의 시기가 될 것 같은 그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태를 이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 이제 세 가지 정도 뉴스, 가장 중요한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원래 이 그 뉴스 캐치 이제 이렇게 이제 주요한 뉴스를 한번 추적해가는 국제관계라든지 국내도 마찬가지고 현안들을 한번 살펴본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뉴스가 뭐 2개 내지 3개, 뭐 4개 이렇게밖에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좀 뒷부분에 이제 간단한 뉴스들을 정리하는 그런 코너를 이제 만들었지만 오늘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일단 너무 힘들어요. 눈도 아프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간단한 뉴스는 생략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이고요. 앞으로 이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